안녕하세요. 제1회 와이즈페어 2021 참가를 위한 사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하는 명숙호입니다. 제1회 와이즈페어 사진 출품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촬영할 것인가? 우리 공모전의 주제는 감사, 용기, 희망이죠. 그러면 그 주제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찍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주제 이미지를 찾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를 구체화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화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텍스트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의 추상적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텍스트를 할 것인지 그런 단어들을 먼저 한번 쭉 날려보고, 가령 감사 인 주제에 이미지 같은 텍스트를 달려보면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스승님도 있을 거고요,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 텍스트들을 한번 달려보고요, 그 이미지 텍스트들을 하나의 문장, 부모님 감사한데 왜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아니면 스승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신 걸 감사드릴 거지. 어쨌든 그런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 두 번째, 이미지 텍스트를 하고 단어를 내라고 짧은 문장을 만들었으면 그 문장에 맞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그만 이런 도화지나 이런 데다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좀 막막하시면 네이버에 그 텍스트를 쳐보시면 이미지가 뜰 거예요. 또는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이미지를 어떤 책이나 잡지나 이런 데에서, 텔레비전이나 또는 어떤 작가분들의 사진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전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진을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주제가 감사인데 엉뚱하게, 나는 엉뚱하게 이런 거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객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여야 돼요. 주관적인 이미지는 조금 배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상상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상상된 이미지가 구체화되려면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보셔야만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쉬워요. 거기에 나의 감정을 이입하면 더 좋은 작품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저는 희망 같은 거를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그 희망에 관련된 주제에 이미지 텍스트들을 한번 쭉 골라볼게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무지개, 일출, 또는 저 멀리 끝없이 보이는 지평선과 수평선이 보이는 풍경들, 광활한 대지, 아니면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또는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는 영화에서도 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무지개를 어떻게 그 단어로 문장으로 만들 것인가. 붉은 노을에 서쪽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따뜻하게 떴습니다. 또는 어두운 약간 어수룩한 저녁에 저쪽 멀리 이렇게 그 어두운 그런 공장 배경이나 우리 그 시티 어두운 도시 이미지에 내 마음이 어두운데 저쪽 끝에 하늘 끝에 무지개가 싹 걸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누가 어떤 사람들이 형성했을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배경의 무지개. 내가 만든 단어, 그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내가 검색을 하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런 데서 추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추출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뜹니다. 그 이미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나는 이런 이미지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 사진이나 모든 자료들을 쭉 한번 나열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풍경의 그런 이미지를 뽑고 수도도 잡고 유사하게 사진을 찍어가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제에 관련된 그 이미지를 텍스트하고 문장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잡지를 보고 자료를 우리 다 추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촬영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러 가려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우리가 이 공모전에서 제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카메라. 어떤 카메라를 우리는 사용할까요? 카메라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DSLR부터 시작해서 헤드폰까지 또는 일회용 똑딱이 카메라, 뭐 옛날에 우리가 썼던 필름 카메라, 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한테 가장 익숙한 카메라를 선택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카메라가 좋고 저 카메라 좋다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방법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중요한 순간에 찍을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처음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익숙한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 카메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카메라를 선택을 했어도 내가 그냥 찍는 것밖에 몰라. 그렇다면 또 안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예를 들면 무수히 핸드폰마다 다른 카메라 방법들이 무수히 틀리고요. 그 사용하는 앱도 무수히 많아요. 그렇다면 한번 집에서 그 핸드폰의 카메라 성능을 하나하나씩 눌러보는 게 좋아요. 뭐 물론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잘 찍습니다. 저렇게 찍으면 잘 찍습니다. 그런 얘기 다 들으세요. 유튜브에 가보면 내가 갤럭시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핸드폰 잘 찍는 법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을 익숙해졌어요. 핸드폰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을 제가 익숙해졌어요. 자, 그러면 장소를 골라야 되는데요. 그런 장소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자, 제가 보기에 내가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돌아다녔을 때 무수히 많이 다녔던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런 곳을 먼저 가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가보는 곳은 빛이 어떻게 오고 태양이 어떻게 오고 자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익숙치 않아요. 지리를 잘 몰라서요. 내가 잘 아는 곳은 지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진을 어떻게 내가 여기 가서 진짜 좋은 풍경을 봤어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곳, 내가 익숙한 곳, 그런 곳을 찾아와요. 자, 장소는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진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중요해요. 우리가 야외에서 찍으면 태양광이죠. 태양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감도는, 느낌은 확 달라져요. 태양의 위치가 내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을 때는요, 피사체에 표현되는 빛이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찍는 사진 하는 분들을 보면 시간대가 대부분 오전이나 아니면 일몰 전이라, 특히 태양이 우리가 비추는 각도가 낮을 때 우리가 주변에 보는 피사체들의 그런 표현이 풍부하게 나와요. 빛들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간은 7시,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타임 시간이 모든 우리가 보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우리가 보이는 풍경들을 아주 태양의 풍부한 광선으로 잘 표현해줘요. 그 시간대를 골라서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시간, 장소 다 됐어요. 그러면 태양을 나의 중심에서 어느 위치에 둬야 될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사진을 잘 나오려면 내 몸 뒤쪽에 태양을 위치하면 좋아요. 내 바로 앞쪽, 내 전방의 앞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면요, 태양이 렌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반사가 돼서 우리가 보통 뭐라면 할레이션이라는 빛의 확산 현상이 벌어져요. 빛은 직진, 굴절, 회전, 이런 3가지 기능이 있는데, 특히 우리 핸드폰 카메라는 렌즈 앞에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빛을 직접적 받으면 거기서 회전이 일어나서 렌즈에서 빛이 뿌옇게 되는 현상이 보여져요. 물론 어쩔 때는 그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풍경을 해치면 결코 좋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몸 뒤쪽에 태양을 위치해놓고 사진 촬영을 하면 되게 좋다. 자, 그럼 촬영의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촬영의 3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어떤 카메라, 나한테 익숙한 카메라 선택하자. 자, 두 번째, 장소, 나한테 익숙한 장소. 시간, 오전이나 오후. 태양은 내 몸 뒤쪽에 위치하기. 요것을 정했으면 일단 사진 찍기가 쉽게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간 조그만 팁들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런 팁은 뭐냐면 구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진을 잘 찍었다고 주변에 더러운 쓰레기, 내 주제가 있는데 주제를 멀리서 찍어서 주제가 요만하게 보이고 나머지 것들이 이따만하게 보여서 주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의미가 없겠죠. 자, 구도는 뭐냐? 사람의 눈은요, 참 희한하게 오른손잡이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고요, 조그만 게 있으면 큰 것을 찾게 되고요, 선이 있으면 선을 따라가고요, 면이 있으면 면을 쫓아가요. 이건 사람의 눈의 어떤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길 같은 거나 뭐 이런 큰 땅의 면이 있으면 그 면을 찍어서 그 소재, 주제에 가깝게 갈 수 이어지게끔 사진을 찍으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선, 면을 따라 눈이 갑니다. 쭉쭉쭉쭉. 아, 주제가 있네요. 주제가 돋보이지. 그런 어떤 구도, 메시에 대한 구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 면 이런 것들을 주제와 연결되게 구도를 잡는 것도 좋고요. 자, 그렇게 일단 구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선, 면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오른손잡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요. 그러면 자, 우리 화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데서 선을 좌측 지점에 놓고 쭉 흘러서 3분의 2 지점의 주제를 크게 들어보면 아주 이상적인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좌측에서 봤어요. 선이 있네. 선을 따라갔어요. 쭉. 주제가 있네. 아, 이 사람은 이걸 찍었구나. 되게 손쉽게 주제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은 좌측부터 시작하는 선, 면을 그려놓고 대각선으로 우측으로 빠지게 하는 그 선에 주제를 넣어서 주제와 연결되게 하면 좋아요. 자, 길은 가급적이면 주제와 연결되게 선, 면이 주제와 연결되게 그려줘라. 위치해줘라. 그런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은 3분의 2 지점이 시각적으로 안정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잡지에서 패션 사진을 이렇게 보거나 잡지를 보면 이렇게 큰 잡지에 반이 있으면 항상 주제는 우쪽에 위치해요. 3분의 2 지점에.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안정적인 구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주제를 놓는 거죠. 자, 좌우에서는 3분의 2 지점이 이쪽 우측에 3분의 2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하에서의 3분의 2 지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평선, 지평선을 찍을 때요. 일출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평선이 3분의 2 지점이 좋아요. 중간보다는 약간 윗지점에 거기에 태양이 똑 떠 있는데 3분의 2 지점 위치에 태양이 딱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인 사진. 우리 일출 사진 그 텔레비에서 일출 화면 이렇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럼 일출 화면 볼 때 거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 보시면 거의 제가 얘기한 대로 3분의 2 수평 지점에 3분의 2 지점에 해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이 허전하다 싶으면 태양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가지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가지들이 있어 쭉 가게 돼서 주제가 보인다. 자, 우리가 많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 구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단 한 번에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적으로 주제 쪽으로 선과 길이 갈 수 있게끔 만든다. 주제는 가급적이면 3분의 2 지점에 위치시킨다. 제가 말한 요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고 촬영 현장에 가시면 내가 촬영 현장에 가서 주변을 쭉 살펴보고 아, 길이 있네. 길이 있는데 저쪽에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십자가나 또는 뭐 부처님이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 있다. 그럼 그 이미지에 면들이 어떻게 선과 길들이 어떻게 가는가 그 길들 한번 쭉 보시고 내가 그 위치로 움직이시고 얘를 3분의 2 지점에 놓으시면 되죠. 물론 이게 100% 그렇게 하면 100%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시각각 어떤 이미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스탠다드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제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건 하나의 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주제가 주변의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도움을 줘서 이 주제가 돋보이는 사진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사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수평선 저기 지평선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희망적인 표현을 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도가 물론 얘는 지평선이
3분의 2 지점에 있지는 않고 3분의 1 지점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건 중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중간에 있으면 화면을 분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저거를 느끼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주제의 무지개를 잘 돋보이기 위해서 지평선을 조금 아래에 두고 그 위에 무지개를 얹혔어요. 그러면서 밑에 하단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한번 촬영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사진 촬영한 거고요. 물론 무지개를 찾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지개가 아니래도 돼요. 여기에 태양이나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이미지를 잘 손을 이렇게 쭉 서서 여기에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놔도 돼요. 또는 여기에는 그런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생각하는 걸 어떤 벽이나 이런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놓고 배경을 하늘로 이렇게 해서 찍어도 돼요. 제가 얘기한 이런 구도, 이런 방법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몽고예요. 몽고에서 이게 새벽 어슴풀이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은 솔직히 핸드폰의 특수한 기능을 사용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우리가 핸드폰을 자세히 보면 파노라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 몽고에서의 그런 어떤 이런 눈이 많이 와서 저는 여기에서 또 새로운 희망이나 깨끗한 풍경에 관련된 자연의 어떤 감사 여러 가지가 의미가 내포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희망보다는 감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자연에 대한 감사를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경을 보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몽고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이런 자연을 저희한테 준 조물주에 대한 감사가 들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요. 자, 새벽에 찍게 되면요 사진이 푸른색을 띠게 돼요. 그거는 색온도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색은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도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아온 항상 우리가 느껴왔던 색감과 다른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요건 파노라마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아까는 그 수평선 지평선이죠. 지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분의 2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 어떤 검은 약간의 어두운 쪽을 하나씩 살짝 넣었어요. 해바라기. 자, 이 해바라기 사진은 제가 아까 말한 3분의 2 구도 그 다음에 전선 면을 모든 걸 다 집어넣은 사진이에요. 자, 볼게요. 맨 3분의 2 지점에 활짝 핀 해바라기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대각선 좌측 우측 그 밑에 있는 해바라기는 어떻게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죠. 어둡고 어두울 때가 가보니까 희망이 딱 보이네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 더 좋아요. 해바라기 사진을 특히 꽃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클로즈업도 물론 좋아요. 해바라기. 하지만 주변에 숙인 해바라기가 있는데 옆에 큰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좀 더 내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돼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붉게 태양같이 환하게 비춰있죠. 아우라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배경도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면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 이런 사진 되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 갈매기예요. 자, 이건 좀 더 다른 거죠. 제가 아까 3분의 2 지점에 위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가운데 갈매기가 있어요. 그 대신 잘 보시면 주변에 갈매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갈매기가 날개를 쭉 펴고 활동하는 모습에 주변에 동심원을 들인 갈매기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구도나 이미지들이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조그만 작화, 기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꼭 이렇게 예시사진처럼 찍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찍으면 주제가 돋보이고 그 누구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사진을 잘 찍었구나 라고 긍정할 수 있는 그냥 스탠다드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사진들 많이 보시고요. 이 사진 말고도 또 주변에 잘 찍었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 이번 공모전에 사진 출품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 결론 딱딱딱 찍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주제를 정하자. 그 주제에 맞는 텍스트를 돌출하고 이미지에 맞는 텍스트를 돌출하고 문장을 만들자. 그 문장에 맞춰서 이미지를 구해보자. 그 이미지는 네이버에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잡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지를 추출해보자.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럼 자, 우리가 이미지를 추출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정할 것이냐? 나한테 익숙한 카메라. 그 익숙한 카메라도 촬영하기 전에 기능들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 손에 익혀봅니다. 자, 그러면 장소.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 왜?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태양이 어디서 뜨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떻게 그 맞는 주제를 내가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장소. 자, 그럼 그 장소를 정해서 시간은 어떻게 할까? 시간은 오전과 오후. 정오 시간은 피하자. 왜? 태양광이 피사체 우리가 찍는 장소를 풍부하게 하는 시간이 오전과 오후니까. 자, 그럼 태양은 어디에 위치할까? 내 몸 뒤쪽에. 그러면 자, 사진을 찍어보죠. 찍어보는데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구도입니다. 주제를 돋보게 하는 구도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있다. 그리고 선, 면, 점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선, 점이 들어가게끔,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는 3분의 2, 좌측, 우측의 3분의 2, 상하의 3분의 2, 3분의 2 지점에 위치시키자. 그리고 공모전에 출품한 여러 사람들의 사진, 또는 잡지에서 잘 된 광고 사진, 패션 사진, 많은 사진들을 보자. 자, 이렇게 하시면 이번 공모전에 좋은 사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진하는 사람 맹석입니다.